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요즘에 그 아마존을 이용한 드롭시핑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항상 영상으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으로 드롭시핑? 그거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마존을 이용을 해서 드롭시핑을 하게 된다면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서 물건을 제가 받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인보이스가 100% 들어야 있어요. 가격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샀어요. 아마존에서. 그럼 이렇게 패키지가 같이 해서 아마존이라고 크게 적혀져 있는 패키지가 오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인보이스 종이가 100% 있습니다. 고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이 딱 봤는데 가격을 보는 거죠. 왜 내가 산 거랑 가격이 다르지? 이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아마존 패키지만 따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인보이스를 집어넣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서. 네, 그것도 있어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이거는 선물이니까 인보이스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물건을 살 때 아마존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QR코드가 와요. 만약에 그거를 누군가가 딱 스캔을 하면 그 페이지로 가요. 아마존 페이지로 들어가요. 어쨌든 가격을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게 리스크가 좀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드롭시핑을 진짜 한다. 아마존 패키지든 인보이스가 들었던 상관없어. 나는 그냥 보낼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송을 하는 주소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고객집이 다 다르니까 아마존이 그거를 캐치를 해요. 이 바이어 어카운트에서 자꾸 너무 많은 주소들로 가지고 배송이 간다. 드롭시핑을 하고 있네? 그럼 이 어카운트를 지워버립니다. 한번 지워진 어카운트는 다시 오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마존 가지고 드롭시핑을 시작을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아마존 바이어 어카운트, 제가 물건을 사는 어카운트, 그 위에다가 사업자 어카운트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중으로 솔직히 돈을 내고 있어요. 아마존에다가 두 개인 거예요. 개인 어카운트 그리고 사업 어카운트. 사업 어카운트로 물건을 사서 고객 집으로 보내요. 이것도 솔직히 드롭시핑으로 간주되면은 이것도 어카운트가 정지가 되거든요. 사업만 정지가 되고 내 개인 어카운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요. 내 어카운트를.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건 것 같아요. 만약에 아마존을 이용을 해서 드롭시핑을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많이 올려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물건이 팔리면 아마존에 가서 구매를 해서 제가 받아서 제가 직접 그냥 집에다가 오게끔 해서 제가 집에서 받아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봉투 집에 엄청 많아요. 쿠팡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거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다 다른 걸로. 미국에도 이런 거 이용하거든요. 여기에다 그냥 패키지 집어넣어서 제가 그냥 집에서 배송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롭시핑은 아닌 거죠. 아마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건 드롭시핑이 아니라 리셀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내가 중간에서 차라리,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드롭시핑을 하려고 하는데 재고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모든 셀러가 그쪽에 다 몰려가지고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중국에서 오다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제품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드롭시핑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미국 안으로 그게 더 비즈니스가 되니까 물건이 진짜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아마존 그냥 진짜 있는 미국 안에 있는 100% 있는 제품을 가지고 물건을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제가 중간 업체가 한번 돼볼까? 라는 생각은 항상 하긴 했었어요. 저는 어차피 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 중간에 그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물건을 받고 그냥 거기 제품만 딱 꺼내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우선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이제 중간에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걸 원하신다 그러면 코멘트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다, 시작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리스트들은 그 셀러분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랭킹이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 랭킹을 조금 더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대신 크게 변동은 없어요. 아마존 리스트의 가격을 한꺼번에 몇 퍼센트 이상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린다거나 그러면 아마존에서 그걸 시스템이 다 잡아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가능하지만 너무 많진 않아요. 20% 이상 이렇게 가격을 내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이 제품이 다 팔려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불안하고,
하고 만약에 제일 쉬운 방법은 오토디에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거 말고 '나는 좀 돈을 아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차라리 키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멤버십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뭐 재고가 없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드롭시핑을 만약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키파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구글 시트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처음에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오토데이스라든가 나중에 잡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자동화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피파이보다는 이베이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 그쪽에서가 더 빨리 물건이 팔려요. 자사모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구글에다가 노출시키고 그런 거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해서 노출시키고 처음에는 항상 더디고 오래 걸리는 거를 무조건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무조건 얻고 싶다. 그쪽을 먼저 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물건을 파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수수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웬만해선 거의 한 15%는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나가요. 이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